안녕하세요, 유튜버 햇님들. 광과장 인사 올립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은 베트남 광지성에 있는 동남아 유일의 성모 발현지인 라방이라고 불리는 천주교 성지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절실한 천주교 신자라서 중부지방까지 온 마당에 이런 기념적인 성지에 들리지 않을 수 없어 다낭에서 장장 3시간이나 차를 몰고 이곳 라방에를 도착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천주교 신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단 적지 않은 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에서 천주교 신자와 결혼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그래서 끊었던 교회도 다시 나가고 세례도 받고 정말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일이 다 마치고 나니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서 깊은 곳에 와 있는데요. 우선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곳의 운치 있는 풍경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J 느님 음악 주세요. 떨어뜨려 비트. 렛츠 겟잇. 지난 가족여행 효도관광 다낭편 특집 1부와 2부는 재미지게 보셨나요? 이제 다낭에서의 가족여행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남은 일정 정리해볼 겸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 베트남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여행시 주의사항을 좋은 예와 나쁜 예로 나누어서 설명과 더불어 이런저런 노가리와 함께하는 광과장표 육성 다큐로다가 준비해보려고요. 아무튼 그렇게 광과장과 마누라스와 패밀리즈는 라방이라는 천주교 성지를 뒤로하고 다시 다낭으로 이동. 다낭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하다는 콩카페를 가족들과 함께 들렸습니다. 이 콩카페는 발음이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 단지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발음의 맛깔나는 포인트를 살렸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콩카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코코넛 커피 맛이 참 매력적이고 야간이면 2층 자리에서 다낭 한강의 운치 있는 풍경을 구경하기 참 좋죠. 그리고 만약 비까지 내려주는 오지게 구슬픈 날이면 이곳 콩카페 이상하리만큼 어둑한 분위기와 잘 어울려 흘러나오는 재즈풍 음악과 함께 나도 모르게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제가 지금 너무 멀리 왔나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날 버리고 떠난 첫사랑 순심이가 생각나는 곳단 타이밍 아니었나요? 야, 광과장. 죽고 싶냐? 뭐? 순심이? 오냐? 네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첫사랑 순심이 만나러 가게 유체 이탈 시켜줄라니까. 너 진짜 그러다 소리 소문 없이 가는 수가 있다. 닥터 스트레인지 버금가는 유체 이탈 한번 체험해볼래? 아니자 자기야, 그게 아니고 나군 시절 우리 내무반 고참이 그렇게 순심이 일하며 첫사랑 생각난다고 노래를 불러싸서 내가 그만 세뇌당했나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도 모르는 순심이가 보고 싶다니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읊조리고 있냐? 아무튼 이 생피 어디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 아주 그냥. 아내 폭력 특집으로다가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 구독자와 함께하는 광과장 조터지다 기획으로다가 널 영상에 담아줄라니까. 자기야, 나 광과장이야. 안 걸리면 되잖아. 안 걸리면. 내가 또 그런 건 안 걸릴 자신이 있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튼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하잖아. 내가 또 보이스피싱 당할 만큼 신용등급이 좋다니깐? 자기 나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신용을 담보로 목숨을 부지한 광과장과 마누라스와 패밀리즈는 이리 또 콩가 폐에서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이리 또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럼 어디 한번 슬슬 베트남 여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깃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리 뜻깊은 시간을 함께할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충남 조치원의 욕쟁이 할머니의 버금가는 욕실력을 숨기고 있는 광과장 스마누라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닝기루의 엠병 오직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비행기 티켓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시 비행기 티켓 예약에 있어 가장 좋은 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초특가 프로모션 적용된 금액의 오직이 운이 좋아 연착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 도착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티켓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건 광과장 니놈처럼 오직으로 재수없는 똥손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가끔 각 항공사마다 프로모션 티켓 가격으로 돌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그걸 사이트에 죽 때리다시피 지키고 앉았어야 이용이 가능해요. 전 주로 비엣젯 프로모션 티켓을 자주 보곤 하는데 가끔 페이스북이나 여행 정보 사이트에 그런 정보가 뜰 때가 있는데요. 혹시 생방송에 ARS 전화 연결하면 상품 주는 거 연결 한번 해보셨나요? 그만큼 이용하기 힘들죠. 너 같은 똥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로 저가, 항공이 저렴하긴 한데 이놈의 연착이 정말 무시 못할 수준이죠. 그나마 한국분들 이용하시기에 해외이나 진에어가 저렴하니 좋다고 하는데요. 우선 예상 여행 일정을 잡고 그 일정 앞뒤로 조정하면서 티켓을 검색하면 좋은 비용에 원하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얼리버드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은 한국이 겨울인 12월부터 3월까지가 성수기이고요. 4월부터 6월이 비수기라 티켓이 좀 싸요. 나머지 기간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보통 눈팅 잘하면 40만 원 정도의 왕복 티켓을 예매할 수 있죠. 시간이 많이 남고 몸이 용다리 통뼈 맨키로 건강하시다면 경유하는 비행기도 싸고 이용해 볼 만하긴 한데 재수 없으면 10시간 이상을 공항에다가 갖다 바쳐야 하죠. 그러니 급한 거 아니시라면 여유를 가지고 여행 일정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가장 안 좋은 예는 가격도 오지게 비싼 저가 항공을 예약하고 스케줄이 틀어져서 비행기 취소해야 하는데 저가 항공이라 취소도 안 되고 이름 변경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단 상황이겠네요. 아이고, 두 말 하면 입 아파요. 딱 너 같은 상황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가 항공 연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아다리 지대로 걸리면 쌍욕 오지게 나오죠. 특히 베트남 저가 항공인 비엣젯의 연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보통 아침 이른 시간대 비행기는 연착이 거의 없는데 밤 늦은 시간대 비행기가 오전부터 조금씩 밀리고 밀려서 연착이 자주 발생하죠. 그리고 비엣젯의 경우 느닷없이 비행 스케줄을 변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 혹시라도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공항에 가셔서 비엣젯 안내 데스크에서 상진상 지대로 비우세요. 그럼 원래 예약된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변경을 해주곤 하죠. 사장 나오라고 하시고요. 무조건 직원 멱살부터. 농담입니다. 잘 사정하면 조금이나마 좋은 쪽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한다는 게 제가 그만 흥분을 해서. 그래도 너무 급하시다면 그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사정하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변경해주니 잘 한번 진상, 아니 이용해보세요.
역시 마누라씨다운 살벌하고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숙소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마누라씨는 숙소에 대한 가장 좋은 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원들도 싹싹하고 조식이 있다면 조식도 겁나 맛나고 잠자리 역시 섹시하고로 편해야 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야겠죠? 그리고 부대 시설이 좋으면 더욱 좋고요. 그럼 그렇게 베트남에서 호텔을 이용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비교적 유명한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호텔닷컴이라든지 아고다라든지 대표적인 호텔 예약 사이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뷰를 잘 살펴보세요. 간혹 영어로 칭찬 위주의 리뷰가 있는데 그런 리뷰 중 가끔은 개구라의 개뻥 같은 리뷰도 있어요. 전 그래서 관과장시켜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를 읊어보라고 명령하곤 하죠. 한국어는 거짓으로 작성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한국어 리뷰의 평이 좋다면 대부분 한국분들 이용하시기 나쁘지 않은 숙소죠. 내인연에게 잘 물어보셔도 그런 호텔 리뷰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는 정말 잘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용하세요. 대부분 잘 정해진 시간에 픽업을 나오곤 하는데 간혹 연착이 된다던가 입력한 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호텔이 곧단 픽업 같은 거 신경 안 쓴다면 절대 한국 마냥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정말 곧단 후진 서비스 이용하시곤 쌍욕하시는 한국분들 많이 봤습니다. 가격이 비싼 고급 호텔의 경우 거의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하지만 중저가 호텔들은 정말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요. 그러니 꼭 확인, 또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그리고 보통 베트남에서 3성급 호텔에서 조식을 준다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수준이에요. 4성급 이상 돼야 기대해 볼 만한 조식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호텔 주변 지역에 뭐가 있나 잘 한번 보세요.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서 인터넷 잘 뒤지다 보면 뒤질라고 그런 정보들이 튀어나오죠. 보통 원하는 여행지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호텔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 지리도 잘 모르시는데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이상한 지역에 싸다고 숙소 잡지 마시고 여행하러 돌아다니시려는 곳 근처에 숙소를 잡으세요. 그럼 야간에도 호텔 주변에 볼 게 많죠. 그럼 가장 안 좋은 예는 호텔 사진만 보고 선택했다가 픽업 눈탱이 맞고 직원은 졸라 불친절하고 침대는 눅눅하며 바퀴벌레와 같이 한 방을 써야 하는 숙소겠네요. 니 혼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세요? 왜 알면서 처묻고 난리부를 쓰세요? 네, 참 와일드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현지 투어 여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좋은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분들이 유명 관광지 가면 현지 여행사 통하거나 아니면 미리 무슨 투어이라고 예약을 하고 관광지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좋은 케이스에 당연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볼거리 구경, 이색적인 경험으로다가 아무 탈 없이 잘 체험하시는 게 당연 베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투어를 이용하시면 다시는 체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하시는 게 문제예요. 솔직히 베트남에서 그런 관광지 패키지 형식의 투어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현지인들은 잘 이용하지 않죠. 이용한다 해도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예를 들어 무인의 집차 투어라던가 냐짱에서 4개의 섬을 돌아보는 섬투어 같은 건 아무리 비싸봐야 1인당 20만 동, 한국 돈 10,000원이면 이용을 하죠. 그것도 잘 흥정하면 15만 동 정도의 이용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프로그램이 재미지지 않아요. 그냥 한번 체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죠. 특히나 악명 높은 무인의 집차 투어의 경우 상태 좋은 집차가 아니라 정말 집어 던지고 싶은 차가 나를 그냥 무인의 사막에 데려다 주고는 그냥 너 알아서 놀아라 하고 시간 되면 다시 돌아오는 형식이에요. 거기에 우는 놈 뺨 때린다고 이상한 운전수 양반 만나면 기분 더럽게 추가 팁을 요구하고 이상한 거 체험하라고 하고는 추가 요금 삥 뜯듯 요구하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그렇다고 무인의 지프 투어가 형편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행사 광고 마냥 즐기는 게 아니고 정말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느낄 수 없는 사막의 운치를 즐기기에는
정말 이보다도 좋은 경험은 없죠. 우선 이렇게 베트남 허접 투어에 당하지 마시라고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이미 많은 선배님들께서 베트남 웬만한 투어는 모두 경험하고 인터넷에 잘 올려주셨어요. 간단하게 내 인연만 잘 뒤져도 수두룩 빽빽하죠. 거기에 해당 투어의 느낌, 가격 등이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투어 예약 전에 꼭 그런 리뷰들 한번 보세요. 정말 모르고 당하시는 것보다 대충 알고 당하면 덜 억울해요. 그런 투어가 꼭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생각하시는 환상적인 투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리뷰들 보시면 정말 환상적인 경험하셨다는 리뷰도 있기는 한데 그 리뷰 올리신 분이 대인배우보다 대인배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투어 리뷰 보시고 환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절대 계획에 없던 즉석에서 요구하는 체험은 기필코 하지 마세요. 즉흥적으로 잘 안 알아보시고 체험하면 쌍욕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꼭 되도록이면 유명한 투어 이용 시에 미리 인터넷으로 어떤지 검색해보시고 이용하시라고 당부드려요. 그럼 가장 나쁜 예는 그런 쌍욕 나오는 투어에 눈탱이까지 지대로 쓴 경우겠네요. 아이 참 당근, 두 말 하면 입 아프다니깐요.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딱 제 스타일이신데. 네가 내 남편입니다. 어떤 년에게 또 이런 수작질을 피웠냐? 요? 죽고 싶냐? 요? 아, 자적이었구나. 역시 이 일이 시크한 매력의 앙칼진 마누라님을 사랑 안 할 수 없다니까?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일하고 또 마누라와의 환상 케미 콤비네이션으로다가 감칠맛 나는 노가리썰이 오졌다리 오졌어. 꿀정보, 오지구엽. 꿀케미, 지리구엽. 오늘은 다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되겠네요. 이제 내일이면 저와 가족들은 달콤했던 가족여행을 마치고 각자 일터로 돌아가 봐야 되네요. 언제나 이런 여행 막바지는 항상 아쉬운 것 같네요. 그렇게 광 과장과 마누라 스와 패밀리즈는 가족여행 3일째 저녁을 이리 한가로이 보내고 있네요. 내일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선물을 좀 사러 현지 유명 로컬 시장인 적건이라는 시장을 가기로 해서 오늘은 이만 푹 쉬기로 했습니다. 또 저리 관용적인 눈빛으로다가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마누라 때문에 오늘 밤도 파이팅 넘치는 밤이 돼봐야겠네요. 아시죠?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고 이상일 거라는 거. 그렇게 광 과장과 마누라 스와 패밀리즈는 평안하고 섹시한 밤을 맞이하러 숙소로 이동해야겠네요. 오늘 밤도 그럼 깨끗하게 맑게 활기차게.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호텔 조식과 아침 점호를 마친 광 과장과 마누라 스와 패밀리즈는 짐을 호텔에 맡기고 지인들 선물을 좀 사기 위해 적건이라는 베트남 로컬 시장에 왔습니다. 보통 다낭하면 한시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시장은 의류, 특히 아오자이라고 불리는 전통 베트남 의상을 맞춰서 입을 땐 좋은데 그 외 다른 물품들은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최근에는 한시장에 손님이 많이 줄어 상인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곳 곤시장은 일반 베트남 사람들이 이용하는 로컬 시장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다낭 관광을 오면 이곳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건어물들이 유명하고 이곳 시장에서 바로 먹는 음식들 맛이 좋다고 해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죠. 그렇게 광 과장과 마누라 스와 패밀리즈는 이곳에서 유명하다는 건어물, 말린 조리 음식 등을 친구들,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갖가지로다가 골라봤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이 이런 건어물이나 말린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참 좋죠.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치나 쥐포 같은 건 대부분 베트남산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런 곳에서 파는 손바닥만한 한치의 경우 키로당 5-60만 동이고요. 쥐포는 키로당 15만 동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말린 소고기나 닭고기 채도 있는데 그것들도 삼삼하니 술안주로 먹기 좋죠. 정말이지 두툼한 쥐포 한 장 잘 구워가 캬.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마누라에게 또 처먹는다고 등짝 스파이크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다양하고로 야무지게 구매하고 보니 총 7kg에 170만 동이 나왔네요. 보통 어른 손바닥만한 쥐포 10장이 약 5,600g이니 7kg면 상당한 양이죠. 추가로 공항서 간단하게 씹을 먹거리로 말린 바나나 과자 2개를 구매하니 서비스로 코코넛 과자를 덤으로 주네요. 황 과장이 이리 또 공짜는 좋아라 하죠. 왠지 모르게 공짜는 맛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귀 선물 쇼핑을 마친 황 과장과 마누라스와 패밀리즈는 황 과장이 좋아라 하는 팥빙수 스타일의 베트남 음식인쯔라는 음식과 과일 음료수를 먹기 위해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이런 로컬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맛이 참 훌륭합니다. 어렸을 적 한국서 엄마 손 붙잡고 쫄래쫄래 따라당기면서 먹던 시장 음식들의 추억을 돋게 하죠.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베트남 로컬 시장 오신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이런저런 음식들 체험해보세요. 정말 로컬 분위기라 눈탱이 맞을 염려도 거의 없고 이색적이면서 맛 좋은 음식을 체험할 수 있죠. 혹시라도 베트남 향채에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정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황 과장표 필살기 하나 영상에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샷으로 잘 찍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역시 야무지게 이틀간 사용 비용을 정리해봐야겠네요. 천주교 성지인 라방 복귀길에 들린 콩카페 커피값 24만 동. 어제 아침을 오지게 많이 먹어 점심은 패스했고 액션 킴바때 의리가 없어 찍지 못한 밑광이라는 볶음 우동 저녁 식사 13만 동. 마지막 날 이용한 택시비 14만 동. 저꾼이라는 로컬 시장에서 구매한 복귀 선물과 과자 구매비 175만 동. 저꾼 시장 서먹은째와 과일 음료비 6만 동.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인 조금 있으면 먹게 될 늦은 점심 겸 저녁 분작가라는 베트남 어묵 쌀가락국수 14만 동. 그렇게 총 246만 동이 나왔네요. 그렇게 다낭 여행 4일간의 총 경비를 종합해보면 첫날 2012만 동, 둘째 날 250만 동, 셋째, 넷째 날 246만 동. 그렇게 총 2,508만 동을 사용했네요. 한국 분들이 이런 체험하시려면 여기에 비행기 삭시 추가로 더 들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5인 가족이서 4일간 이런저런 좋은 경험과 추억 만들고 한국 돈으로 약 125만원 정도 사용한 것 같네요. 베트남에서 소비치고는 절대 저렴한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황 과장과 마누라의 출연을 통해 가족이 행복하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와서 영상 편집하면서 화면으로 다시 보니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출연하고 한동안은 손가락 빨며 고생 좀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정말 판타스틱하고로 행복한 4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4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하며 황 과장과 마누라스와 패밀리즈는 다낭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늦은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러 다낭에서 나름 유명한 분작가라는 어묵 쌀가락국 수집에를 들렸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전통 생선 어묵에 고추기름을 사용한 얼큰한 국물과 분이라는 쌀가락국수를 잔치국수 마냥 잘 말아서 먹는 음식인데 다낭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이 참 좋습니다. 참고로 이곳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여행 리나노 투어 다낭편 3부작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여름 휴가 특집이라고 해서 이거 보고 휴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영상 기다리다가 휴가 끝나게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기다리시는 분들 마음을 알기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황 과장이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편집하고 있으니 조금 늦더라도 너그러운 대인배 포스로다가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언제나처럼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재미지고 유익한 영상으로다가 헤어진 전 여친 치맛가랭이 잡듯 끈질기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죽고 싶냐? 헤어진 전 여친이 치맛가랭이로다가 어쩌고 저째? 치마폭으로다가 돌돌 말아가 두드려줘 패벌라. 아니 자작이야. 나 또 일이 심각하게 클로징하는데 일이 또 칼치기면 키로 불쑥 끼어들면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다음 편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베트남 연애와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다가
제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밤 비행기로 호치민에 도착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기로 해서 절대 활기차지 못한 허연 양같이 순수하고도 정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얌전하고도 조용한 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잠겨있는 여친, 전화기 혹시나 하며 패턴 눌러보던 맨키로 좋아요, 구독, 확헌히 박아주세요. 황 과장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